국내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안 중에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방역대책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체 감염 사례 중에 꽤 많은 비율로 가족 간의 감염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역당국은 손 씻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가정 내에서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에 더불어서 우리가 가족 간의 좀 감염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하나는 분명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많다고 하는 인식이 확실히 선행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예전과 달리 지금 여전히 5인 이상 가족이 아닌 사람과는 만남이 금지가 되어 있지만은 일부 가족 간의 모임 또는 조부모를 동반한 이런 모임 이런 데서는 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접촉은 예전보다는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날씨가 좋아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접촉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가족 간의 모임에서도 주의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걸 우리가 경각심 같은 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는 가족 간의 모임도 기본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살고 있는 가족이 아닌 좀 멀리 평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의 만남은 가능한 자제하시고 가족과의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은 개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가족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구성은 개개인들도 사회생활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나 가능하면 평소에 만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등 이런 기본적인 수칙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가족 간의 확산도 다소 방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정 내로 유입되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으므로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화이자의 백신 물량 25만 명분이 국내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1,300만 명분을 우리가 화이자 측에서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들어온 것은 25만 명분. 왜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라도 들어온 것도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상반기에는 화이자 물량을 전혀 못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같은 곳에서 화이자 물량을 완전히 락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계약을 우리보다 먼저 한 곳들 중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받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25만 명분 그리고 또 3월 안에 또 다시 25만 명분을 들여서 어쨌든 50만 명분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 이것 정도는 실천이 될 것으로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화이자를 예방접종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인데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가 총 364만 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확보한 화이자 물량이 오늘 들어온 거 25만 명분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5만 명분이 더 들어오더라도 50만 명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364만 명분을 염두에 둔다면은 7분의 1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머지 300만 명분을 제때에 맞춰가지고 효과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또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불안합니다. 왜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방역당국의 역량이라던가 혹은 노력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화이자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하거나 혹은 공급하기로 한 물량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전 세계에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화이자가 약속을 잘 지키리라고 뭐 이렇게 딱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좀 정부에서 플랜 B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신해서는 안 되겠군요. 네, 화이자의 그렇습니다. 그런 계약 상황을. 그렇다면 방침은 75세 이상에게 화이자를 맞힐 것이다라는 방침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은 좀 충분하니까 그쪽으로 좀 이렇게 풀 수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정부의 백신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여러 차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백신을 상반기 중에 다 접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중간에 어떤 분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물량이 없다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돌린다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잘 조율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정 연령대는 무엇을 맞겠다라고 예. 딱 못을 박는 순간 그 백신 물량이 제때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전체 접종 일정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확진자가 428명이 나왔는데 방역 당국이 애초에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잖아요. 근데 200명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방역 대책의 관점에서 봤을 땐 지금보다 좀 더 강력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론 내지 일반론으로서는 맞는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 게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200명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네. 어떤 대책을 추가 동원해서 200명 이하로 줄일까? 이게 이제 마땅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업주들 스스로들이 환자가 나오는 데 대해서 더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200명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마땅한 방책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고위험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업이라든지 또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뭐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언제나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협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협회분들하고 방역당국이나 또는 지자체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또는 요즘에 대학에도 한창 이제 축제 때가 되면은 학생들이 방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협회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소통을 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이런 방식,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그 업주분들이 경계심도 가지고 또 업소 내에서 그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업장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분들끼리도 소위 말해서 팁, 어떻게 하면 더 좋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공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도 하고 도움도 드리고 선제적 대응도 하고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마라톤이 42.195km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마라톤 길이에 비유한다면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5분의 2 수준 정도 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직 절반도 안 왔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봐서는 저는 한 5분의 2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6월 달 정도 되면 저는 한 반 정도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수준에 좀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긴 구간으로 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점검을 해 나가면서 지내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방역당국의 브리핑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참여를 좀 해주시길 적극적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을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이제 속속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설치될 지역 예방접종센터 29곳 가운데 성동구가 처음으로 예방접종센터 문을 엽니다. 관련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성동구가 백신 접종센터 1호로 문을 열게 됐는데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1호 백신 접종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서 만들어지는 센터의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책임이 무겁습니다. 네. 개소를 앞두고 이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상급 종합병원이 함께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표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저희가
이 접종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병원 의사와 간호사님들이 직접 주민들께 이제 백신 접종을 할 거고요. 이후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현장에서 이제 하나씩 수정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 또 응급 사태가 생기면 근처에 있는 한양대 병원과도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준비는 지금 다 돼 있고요. 이제 백신이 오늘 화이자 백신이 오후에 저희 구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오늘 오후에 오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입니다. 예. 모의 훈련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셨는지요? 네, 저희가 만든 시스템을 이제 서울시 각 구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에 접목을 해야 되니까 이 각 구청의 담당자분들과 또 소방서, 경찰서, 또 이 의료진들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처음 접수하는 것부터 이제 나중에 접종하고 또 이상 반응 관찰하는 것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서 안전한지 또 편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예, 화이자가 오후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 냉동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화이자나 모더나는 영하 75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특수한 저희 냉동고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전용 냉장고와 함께 준비를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혹시라도 뭐 이상 반응이든 뭐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백신 접종은 저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접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조금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뭔가 이상 반응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상급 병원과 함께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네, 계십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시도고요. 그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제 각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구 동산병원의 병원장님과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대구 동산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의 거점 예방접종센터 한 곳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식으로 이 지자체와 협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병원이나 혹은 다른 병원과 함께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이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일단은 백신 접종 때문에 약간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에 하나 접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현장에 숙달된 의료진들이 바로 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동구의 첫 번째 백신 접종 센터가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가 앞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신과 관련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제 이제 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 모습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가 돼서 또 포털에서는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접종하는 주사기는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백신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백신을 이제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채취를 하고 나서 이 주사기의 끝에는 주사기가 이제 이동 중에 찌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새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공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을 접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뚜껑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접종을 할 때 접종하는 부위에 알코올 솜으로 간단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뚜껑을 열면서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주를 할 때 뒤 칸막이에 있는 데서 분주를 하고 칸막이에서 나올 때 뭔가 분주를 할 때와는 달리 뚜껑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 혹시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난센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첫째 하나는
바꿔치기를 할 동기나 이유가 없잖아요. 우선 하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 자체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뚜껑 여부는 원래 주사기에 그렇게 뚜껑이 닫혀 있어가지고 예. 생긴 거기 때문에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저 자신도 좀 상당히 의아합니다. 저희 이런 귀중한 방송 시간에 이런 논란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참 개탄스럽습니다. 예. 그래도 시간을 좀 더 예. 할애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마디만 조금만 덧붙이면은 쓰세요. 네. 조금만 쓰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께서 접종하신 곳이 종로구 보건소잖아요. 종로구 보건소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화이자 백신은 정해진 접종 센터에서만 접종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꿔치기 할 백신이 없는 거예요. 바꿔치기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다가 아니 그 간호사 선생님은 무슨 죄입니까? 이제 아마 프레임이 대통령은 뭐 화이자를 맞는다. 뭐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반대쪽에서는. 근데 뭐 전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정리를 하고요. 근데 또 어제 저희가 교수님 우려했던 부분이 실제로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 부부가 접종을 하니까 기사는 이제 국민들은 백신 보릿고개에 시달리는데 대통령이 맞았다. 이제 특정 정당의 대변인이 이제 그렇게 논평을 냈는데 예. 저는 이것도 이제 사리 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정당에 그것도 상당히 유력한 이제 야권의 특정 정당의 대변인이 이제 논평을 하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대통령께서는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안 돼서 백신 접종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동일한 정당에서 왜 대통령이 먼저 접종을 안 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상자가 아니라서 접종을 못 한다고. 왜냐하면은 65세가 넘었는데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이 접종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또는 요양원에 계셔야 되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도 아니잖아요. 또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접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접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 논평할 때처럼 그럼 왜 이번에는 맞았느냐. 국민들은 못 맞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G7에 가시면서 대상자가 되세요. 규칙에 의해서 예.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백신을 접종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또 이 대변인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국민은 접종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접종을 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이 되어서 접종을 한 거라니까요. 대통령이 맞고 싶어서 맞은 게 아니라 예. G7 정상회의를 가야 되는 대상자가 되셨기 때문에 맞으셨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본인만 맞은 게 아니라 수행하는, 같은 예. 성동구 보건소에서 다른 일정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접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에도 맞지 않지만 이런 쓸데없는 논평을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은 예. 다른 데 더 주목하시라.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역으로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제부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정당 그리고 또 많은 보수 언론이 지난 2달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에 대해서 흠집내는 보도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이 접종 동의율이 90%대에서 70%대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공동체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장애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정당에 예를 들어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던가 네. 이런 분들이 좀 자진해가지고 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 나서는 모습을 모습을 된다. 오히려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혹은 그 정당의 65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나이 드신 정치인들이 자진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우리나라 시민들의 백신 수용성을 높이는데 특히 어르신들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끼어들어서 뭔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예. 그 실천을 보이라는 거죠. 굳이 끼어들고 싶으면 팔을 걷고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에 기반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
결과가 또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돼서 이유를 봤더니 오래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미 예상을 했거든요. 예. 이제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유독 까다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회사에서 발표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놓고서도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데이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측에서 곧바로 48시간 이내에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란이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예. 금방 종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서 큰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파우치 소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내 3상 임상시험 자료가 꽤 좋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각에서 바라는 대로 미국 내 3상 임상시험 자료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허가를 못 내줄 정도의 큰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은 아닌 거죠, 교수님? 예, 큰일은 아니고요. 약간 숫자에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발표한 거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결과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들, 예를 들면은 효과에서 예. 다소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 65세 이상에 있어서의 효과라든지 혈전 생성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조정 내지는 변화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실은 미국 3상 임상시험 결과는 뒷북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3상 임상시험에 참여하신 분들이 32,449명이고요. 그중에서 65세 이상이 20%이고 비교적 다양한 인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다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뒷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영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영국만 하더라도 벌써 1,000만 명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금 2달 동안 예. 지금 접종을 한 상태고요. 영국 이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비교적 일찍 접종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 이상을 접종을 한 다음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얼월드 데이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만 명 정도의 미국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이런 아스트라제네카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반전할 만한 어떤 중요한 임팩트 있는 정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이제 우리나라 도입이 예정이 돼 있죠. 제가 포털에서 사진을 보긴 했는데, 맞고 난 이후에 팔이 좀 붉게 변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그냥, 당연한 거다라는 이런 또 호의적인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소 발갛게 변하기는 했지만 접종 부위가 그게 이제 한 2, 3일 이내에 그것이 이제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소 접종 부위에 출혈이 있어서 빨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의 범주에 속하거나 또는 이상 사례라고 하더라도 경증 이상 사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네. 크게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며칠 전인데 방송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주도를 해서 백신에 대해서 잘못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이유인 즉슨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영국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기로 이게 한 게 알려지면서 영국이 이제 발끈하고 나선 거예요. 백신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가관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네덜란드가 네. 영국으로 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원료 수출을 지금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예. 백신을 유럽연합 측에 제때 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영국 너희들이 우리한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때 내놓지 않는다면 영국으로 들어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원료 수출을 우리가 막아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공멸하자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원료를 막아서 저쪽에서 예. 백신을 못 만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백신을 만든 곳에서는 만들어 놓은 백신을 너희한테는 공급 안 하겠다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 자체가 뭔가 서로 윈윈하기보다는 서로 지금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지금 유럽연합이나 영국이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 좋다면서 왜 서로 가지려고 저렇게 싸우느냐. 예. 자, 이게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방송 전에 저희 스태프들이랑 공유를 했고 내일 또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만은 2021년 3월 현재 전 세계에서 공급 가능한 백신의 계약 물량을 확인을 해보면은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지금 이제 허가가 안 된 노바백스 물량까지 합한 정도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없이는 2021년에 우리가 팬데믹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지금 유럽연합, 영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 물량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부분 내일 다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